대표입니다. 자, HLB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서제약 CMC1사에서 지극히 경미한 세 가지 지적사항이 이번에 CRL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도 빠르게 대처를 해서 재심사를 신청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풋오프 날짜를 다시 받아서 FDA로부터 재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회사의 이야기가 있었고 진 회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뭐 2, 3주 내에 그 CRL에 대한 내용, 자세한 내용을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심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클래스 1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이제 경미하니까. 뭐 클래스 2로 가면은 뭐 또 실사를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클래스 1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는 45,000원 전후가 다시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5,000원 전후로 해가지고는 뭐 재매수해서 또 몰빵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몰빵이 주가가 이렇게 쌀 때는 이제 몰빵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가가 또 치고 올라가면은 이제 또 뭐 75,000원, 8만원, 뭐 9만원 이렇게 또 올라가면은 또 몰빵했던 물량들을 일부를 또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뭐 한 80%, 70%, 80%는 또 이제 또 승인의 승부를 걸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은 재매수, 오르면은 또 수익 실현, 그런 식으로 패턴을 잡아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FDA 그 승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참 아쉬워요. 이게 이제 다른 거는 대부분 다 승인이 됐는데 이 리보세라니 카멜리주마마 이것만 땅그렁 여기 CRL을 Complete Response Letter 이거를 받았습니다. 네, 다른 건 다 승인이 됐어요. 보니까 이것도 승인됐고, 노바티스도 이것도 승인됐고, 뭐 다 이게 승인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딱 이빨만 이렇게 빼가지고 그냥 이것만 어떻게 그냥 CRL을 딱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여러분들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올라가, 여기 자체 리스트에, 승인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만 해더라도 여러분들 대단한 영광이에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승인 리스트에 올라가서 재심사 받고 이렇게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임상 3상까지 통과한 다음에 이런 회사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자체 개발해가지고 기술 출도 안 하고, 그죠? 자기 돈 들여서 기술 출도 안 하고, 어? 승인까지 이제 받겠다고 딱 이렇게 올라오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만큼 승인 받으면 대박이라는 거예요. 승인 받으면 여러분들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승인 받는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노이즈일 뿐이다. 근데 다시 승인은 결국 받는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자, HLB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CRL 통보 관련 주요 질의 내용이 있는데 쭉 한번 봅시다. 자, FDA로부터 CRL 수령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예측하나? 자, 대답은 카메리주마 CMC4 후 FDA 지적사항 세 가지였습니다. 제조 공정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공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슨 뭐 시설 장비를 뭐 교체해야 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아니다. 운영 과정의 절차 프로토콜에 대한 것이다. 운영 과정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미하겠어요. 자, 내용 보시면은, 자, 의약품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무균 공정 검증 절차가 충분히 설립되지 않았다. 제품에 대한 적절한 유관 검사 절차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 야, 이런 것도 뭐 경이 너무 이 유관 검사 절차 이거는 지적할 건가, 이런 걸 너무 경미한데. 전자장비의 적절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정기적 검사나 점검이 충분하지 않았다. 세 가지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심사에서. 자, 저희는 세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첫 번째 지적사항이 CRL 수령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거가 제일 뭐 그나마 이 경매 세 가지 중에서 그나마 좀 무게가 있는 것도 보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두 개 지적사항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지적사항도 항서제약이 몇 번의 시험 운영을 통해 데이터로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다. 그죠?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냈다는 거, 이것도 입증해서 보냈다. 그죠? 응? 따라서 정확한 CRL 통보 사유는 항서제약이 CMC 아니 FDA에
포스트 액션 레더 CRL 이후에 후속 대응에 담은 문서를 요청한 2, 3주 내에 돌아오면 FDA의 답변을 들어봐야 파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나오겠죠. 나오면 이제 파악한 다음에 재심사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차례 CRL 수령하면서 H1B 황소제약은 FDA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신약 개발 전략 수립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미지는 회사 입장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뭐 FDA와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해하고 있냐, 너들. 그거를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대답은 FDA 약물 심사 부분은 엘레바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MC 1사 부분은 리보세라니까 함리주마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황서제약이 주도했습니다. 황서제약이 거기 공장이 있으니까. 자, 저희는 서로 파트너와 의견을 교환하고 양쪽 전문가 의견을 취합했지만은 진행사항을 일일이 상의할 수 없었다. 그동안 황서제약은 FDA 출신 CMC 전문가들 수용해 반암 신약 심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황서제약이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선을 이제 황서대학도 CMC 전문가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일하게 대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황서제약이 CMC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고 다 이해를 하고 있고 CMC 전문가들 채용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냐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냐. 자, 보시면은 FDA 답변을 통해 CR의 사유가 판단되면 황서제약은 1개월 내에 NDA 재제출 준비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포스트 액션 레더가 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CR의 사유를 판단해가지고 이제 황서제약은 NDA 재심사 제출을 하게 된다. 엘레바도 최대한 빨리 FDA 빨리 타입 A 미팅을 신청해 저희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 빠르면 5월 NDA를 재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1으로 구분되면 2개월 내에 푸드프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7월 내에 FDA부터 반암 신약 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자, 클래스 1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7월 달에 FDA 신약 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7월 내에. 최악의 경우 6개월 심사 기간이 적용돼 11월에 승인 날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근데 그러나 저희가 지적받은 내용으로 판단하면 클래스 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너무 경미한 지적사항이 세 가지가 나왔고 이미 그것도 이제 다 데이터로 입증했는데 뭘 또 방문을 해서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럼 11월 달까지 가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클래스 2는 아니라는 거지. 클래스 1으로 간다는 거예요. 클래스 1으로 서류로 한다. 클래스 1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근거는 뭐가 있냐?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예측했습니다. 엘레바의 CMC 전문가가 있습니다. 엘레바의 CMC 전문가가 있어요. 또한 황서제약도 1차 CRL 수령 후 FDA의 CMC 심사관 출신을 영입했고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 전문가는 세 개 지적사항을 모두 지극히 경미하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 엘레바 CMC 전문가도 그렇고 황서제약 CMC 전문가도 그렇고 이거 세 가지 지적사항이 너무 지극히 경미하다. 지극히 무슨 이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경미하다 이거죠. 너무 경미하다. 예상치 못하게 CRL을 이번에 수령했지만 추가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들은 실사를 하는 클래스 2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클래스 2로 가면 또 실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클래스 1으로 가서 서류로 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죠? 미중 갈등 이거는 영향이 미쳤다고 보는가? 이거는 뭐 계속해서 나온 얘기인데 뭐 의미 없죠. 그래서 뭐 어제도 이제 뭐 김 회장이 얘기를 했던데
미중 갈등이 이번 CRS 수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항서제약은 중국 내 압도적인 1위 제약사고 카멜리듐맘은 1919년 판매된 후 중국에서 블록버스터 약물로 등극했습니다. 이런 약물을 생산하는 공장에 CMC 문제가 발생했다면 미중 갈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멜리듐맘. 그러나 최근 2, 3년간 심지어 지난달에도 중국 바이오 회사가 개발하고 중국 공장에 생산된 약물들이 줄줄이 FDA 승인을 받았다. 그죠? 중국에 생산하는 약물들이 줄줄이 승인 받았다 이거죠. 미중 갈등이라면 지난해 3월 준시 바이오가 지난 3월 베이진의 약물이 승인을 받을 수 없죠. 베이진사도 승인을 받았고 준시 바이오도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미중 갈등에 영향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시 바이오가 허가받은 록트리지 성분명은 토리팔미맙은 카멜리듐맘과 동일한 기존인 PD-1 면역 항암제 계열입니다. 또한 베이진의 경우 중국 바이오 기업이고 모든 약품을 중국에 생산하고 있다. 이 베이진사도 이제 중국 회사인데 이제 이것도 중국 기업이고 약물을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중국 바이오들도 많이 승인을 받고 있고 약물이 중국에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래서 미중 갈등 영향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주가를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5,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바닥을 잡힐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룹사들도 보면은 HLB 생명과학도 하한가 잔량이 얼마 안 돼요. 하한가 잔량이 얼마 안 되고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는 저점 찍고 올라왔잖아요.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테라피릭스도 마찬가지죠. 그건 뭐 보면은 어제 이 하한가에 출발해가지고 완전히 하락폭을 확 줄여버렸잖아요. 10% 양봉이 나왔죠. 이것도 제약도 하한가 잔량이 뭐 11만 주로 굉장히 적어요. 이노베이션 마찬가지죠. 이노베이션도 하락폭을 확 줄였죠.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룹주들도 바닥을 찍었다는 그런 이제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신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HLB도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 날 제가 보기에는 여기 45,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형성이 될 것 같아요. 45,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45,000원 여기 지난 5월달 있죠 여기 이때 이 45,000원 라인 45,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거점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제 재매수 몰빵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제 몰빵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여기에서 3, 4만 원 할 때 여기서 몰빵 얘기했죠. 몰빵 얘기했고 여기서 너무 적게 팔았죠. 10% 매도 다시 여기서 10% 재매수 작년 5월달에 그다음에 추가 매수 또 했죠. 여기서 추가 매수라고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추가 매수 또 했고 하실 분. 그 다음에 여기서 11월달에 뭐 여기 7만 원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 하실 분 하시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추가 매수 또 하실 분 하시라고 했고 물량 비중 남아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번에 여기서 이제 뭐 20% 매도를 쳤어요. 20% 매도를 쳐고 리스크 차원에서 매도를 쳤는데 다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 부근에서는 또 재매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매수해서 또 몰빵 해야 돼요. 몰빵 얘기 제가 잘 안 하는데 쌀 때는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싸잖아요.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고 이게 블록버스터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주가 떨어졌다. 그럼 몰빵이죠. 이런 데는 몰빵이다. 45,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몰빵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번에 이제 다시 재심사를 들어가서 뭐 클래스 1 받고 이제 뭐 다시 내 승인을 푸트폰 날짜 결정되면서 이제 주가 쭉쭉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은 여기 다시 위 상단으로 또 올라오면은 또 뭐 8만 원이 됐건 9만 원이 됐건 또 올라오면은 여기서 20% 매수한 거 또 추가 매수한 거 만약에 추가하실 분은 추가하시고 추가하실 분은 추가하셔가지고 여기서 매수하신 물량 또 위로 올라오면 이제 또
수익 실현해야죠. 100% 수익 실현. 근데 여기서 100% 먹는 거예요. 여기서 100%. 올라오면 100%또 먹는 거죠.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70에서 80%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8만 원이 됐건 9만 원이 됐건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오면 매도를 하고 2, 30% 매도하고 나머지 70에서 80% 비중은 승부를 보자. 승인의 승부를 보자. 승인의 승부를 보자. 그래서 이제 승인이 나버리면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뭐 승인이 나버리면 이제 돈방석이 앉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승인 날 것 같아요. 결국은 승인 난다, 여러분들. 이 5월달에 재심사를 신청하면은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뭐 이번에는 승인이 날 것 같다. 너무 경미한 사항이잖아요, 지적사항이. 이게 참 너무 경미한 지적사항인데 이걸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FDA가 너무 이렇게 좋은 약을 아직까지 승인 안 해주고 있는데 좀 갑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승인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클래스 2 받고 3수 해가지고 2수, 1수, 2수, 3수 해가지고 이게 승인받은 그런 약 사례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3수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어요. 단지 이제 몇 개월 좀 더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오늘 3월, 오늘이 22일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4월 달에요, 여러분들. 4월 달에 이제 FDA하고 이제 다시 미팅을 한 다음에 5월 달에 재심사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주가 또 쭉쭉쭉 올라옵니다. 쭉쭉쭉 올라온다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내가으로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쌀 때는 45,000원 쌀 때는 재매수 몰빵을 들어가야 된다. 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회사 너무 짱짱한 회사예요. 이렇게 짱짱한 회사가 뭐 그거 떨어지면 기회죠, 기회. 자, 월요일 날 화이팅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